저는 아마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긴 했지만 아직도 소매 판매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해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고 아마존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 또한 시장이 아직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거의 무한하며 특별히 아마존에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라는 뛰어난 소유자이자 경영자가 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플 주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익의 성장률이 매년 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성장이 무뎌졌지만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앱스토어, 애플뮤직, 애플TV 등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아이폰을 한 번 써본 사람은 절대 다른 폰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스마트폰은 사용하는 것이지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랑한다라고 표현될 만큼의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팬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타벅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항마로 떠올랐던 루이싱 커피의 매출이 사기였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장내 스타벅스의 최대 커피 시장이 될 중국으로의 시장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 작은 카페들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스타벅스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드라이브 스루부터 온라인 주문, 배달 등과 같은 언택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투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30분기 연속 2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던 넷플릭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저는 넷플릭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증권사 직원이나 개인 투자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HBO 맥스,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피콕 등 새롭게 OTT 시장에 뛰어드는 경쟁자들로 인해 넷플릭스가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전망했고 넷플릭스 구독자들은 컨텐츠 몇 개를 소비하고 나니 더 이상 볼만한 컨텐츠가 없다는 식의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바이러스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현금 흐름이 좋아졌고 예상과 달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가도 탄탄합니다. 앞서 얘기한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와 같은 주식들이 향후 몇 년 안에 저에게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하고 시가총액은 커질 대로 커져 있으며 시장 지배력을 갖춘 지도 한참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트폴리오의 한편에 이런 주식들을 채우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주식들이 저에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알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숫자는 오직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상황만을 알려줄 뿐이며 스토리 또한 기업의 비전과 성장 과정만을 알려줄 뿐 미래를 알려주는 좌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밀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대략이라도 맞히는 게 낫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 해도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래의 경향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현상이나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경향,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확률. 저는 종목을 고를 때 경향과 확률을 아이디어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존에 투자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경향과 5, 6년 뒤에도 여전히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커피 시장과 언택트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는 경향과 커피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2잔 수준에 불과한 중국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경쟁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종목 선택의 기준을 경향과 확률로 바꾼 후부터 투자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확신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확신이라는 단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진짜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경향과 확률이라는 판단 기준은 제가 선택한 종목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었고, 보유 종목에 대한 확신은 하락장 속에서도 주식을 꼭 쥐고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보 시절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이 수혜를 받을 거야. 은행주를 사놓자. 투자자 심리가 제약바이오에 쏠리고 있으니 제약주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 중국에서 파노발론만 재개되면 매출이 급증할 거야. 게임주를 사자. 머지않아 한한령이 해제될 거야. 화장품이나 여행주를 사놓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저처럼 가까운 미래의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촉매를 찾아 투자를 하곤 합니다. 성사될지 여부를 알 수도 없는 한한령 해제를 예상하고 주식을 사거나, 기업이 인수될 거라는 소문을 듣고 사거나, 언제 사업이 정상화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바이러스 피해주를 사거나, 투자 열기가 언제 식을지, 신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제약주를 사요. 하지만 투자의 구루들은 하나같이 주식은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매수해야 하며 단기적인 촉매는 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문이나 희망, 시류에 편승하는 투자가 단기간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상한가가 속출했던 우선주 광풍, 대표 종목이 바뀌어가며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순환매장세,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형주 주도의 차별화 장세 속에서 상승주에 올라타지 못해 아쉬우신가요? 저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이 좋은 투자자라 해도 매번 주도주를 맞출 수는 없으며 단기적으로 상승할 섹터를 맞추는 일은 제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최근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건설주, 시멘트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혹시 놓쳐서 아쉬우신가요? 저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이 늘면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시멘트 수요가 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의 주가가 하락할 때 제가 버틸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인내심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인내심은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경험상 주가의 모멘텀이나 단기 촉매의 근거에 투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멘탈도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탈과 경향, 확률의 근거에 종목을 고르면 투자 근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영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 앤서니 볼턴은 특정 주식을 보유할 때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10대 아들, 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피터 린치의 조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의 주가를 부양할 촉매를 찾는 것은 시야가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다. 투자의 근거가 핵심이다. 단기 촉매는 있고 투자의 근거를 정기적으로 되돌아봐라. 우리가 매수한 주식의 가격을 잊어야 한다. 주식이 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의 근거가 무너졌다면 팔아야 하며 투자의 근거가 살아있다면 보유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시류, 정책, 모멘텀, 단기 호재와 같은 촉매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투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입가를 잊을 만큼, 주가가 20% 이상 하락해도 잠을 설치지 않을 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투자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총 20번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